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황지혜라고 해요. 결혼하고 애 키우다 보면 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들이랑 옛날처럼 자주 만나기는 힘들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또래의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랑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관계들도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자식 일이 걸려 있으니 애들 친구 엄마들이랑의 커뮤니티는 일종의 사회생활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들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파트 이웃들이나 학부형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것을 두고 아줌마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남편 욕이나 하고 남의 뒷말이나 옮기는 게 한심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남편 욕도 하고 남의 말을 하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저의 엄청난 이야기도 결국은 그런 모임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부산 여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산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말이에요. 부산 여자들 사투리를 두고 애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소 드세고 거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부산 사람 중에서도 사투리가 아주 심한 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보다 더 털털한 성격과 입담 덕분에 주변에는 늘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그저 많았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친구들이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보통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비슷한 애들끼리 많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폭이 무지 넓었답니다. 말하자면 전교 1등이랑도 절친이었고 학교 일진들과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노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치고는 공부도 웬만큼 잘하는 편이어서 학교 일진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고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걱정하시며 부모님 상담까지 했을 정도였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 이상으로 호탕한 분이셨어요. 너네 담임선생님은 뭐 그딴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지 모르겠더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 애들한테 성적 갖고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가르치라는 거냐? 선생님이 그렇게 유도하셔도 되는 거냐? 학교에서 애들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며? 내가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 땅땅 치고 왔다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엄마.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일진이 대체 뭔데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애들을 분류하고 심지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 딸 똑쟁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색안경 쓰고 친구들 보고 그러지 말고 두루두루 다 잘 지내. 아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일진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야겠네. 얘 집에도 데리고 오고 그래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지? 아니 애들이 물리적으로 괴롭히거나 돈을 뺏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 애들도 일진이라고 그런다니까. 우리 반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말이 일진이지 나쁜 짓이라고는 하나도 안 해. 근데 진짜 일진 애들도 못 건드리는 애가 걔야. 아이고 숨은 고수야. 진정한 보수구먼. 일진들도 못 건드리니까 일진이라고 하나 보네. 걔는 어떤 애길래 일진들도 설설 여기는 건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그 친구 아빠가 건달이시거든. 그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서 전교생이 다 알걸? 아마 선생님들도 알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 뜻과는 상관도 없이 자연스레 일진도 건드리지 못하는 일진이 된 거지. 근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일진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늘 혼자 다녀. 학교를 안 나오는 날이 좀 많고 학교에 나와서도 공부는 안 하고 늘 혼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식이긴 하니까 선생님들도 일진 취급을 하면서 내놓은 거지 뭐. 그럼 뭐 엄밀히 따지면 일진이라고 할 수 없는 거네. 근데 너 걔네 아빠 건달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소근거리냐? 내가 그랬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지 뭐. 솔직히 쫄리긴 하잖아. 한 번씩 학교 마치는 시간에 교문 앞에 그 친구 태워가려고 시커멓고 커다란 세단 승용차가 올 때가 있단 말이야. 차만 시커먼 게 아니지. 차만큼이나 시커먼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도 막 서 있고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진짜 영화 보는 줄. 그러니 애들도 다 수근거리고 걔네 아빠가 정말 건달이나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맞는구나 하는 거고 말이야. 저는 그 친구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걸핏하면 학교에 안 나오는 친구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해진 건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그 친구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반 친구라는 거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편의점에 갔는데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삼각김밥이랑 음료수를 골랐던데 결제하려는 카드가 정지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난처해 하길래 제가 제 거랑 같이 결제를 해줬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하게 됐었죠. 그렇게 친구가 된 거였어요.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됐지만 계속 자주 연락했고 또 자주 만나기도 하면서 더 친해졌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연락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 저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즐겼고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와 연애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동아리 선배와 결혼을 했답니다. 제가 사교적이고 호방한 성격이긴 했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욕심이나 의욕이 그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이 고깃집을 크게 했는데 외아들인 남편에게 고깃집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깃집 손님들을 그대로 흡수하기도 했고 목도 좋은 편이라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 저도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짧았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남편이나 시댁에서도 제가 제 일을 하는 것보다 전업주부로 사는 걸 더 바라기도 했고 말이에요. 생각 잘했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 썩히기 아까운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남의 돈 받으려고 힘들게 일하느냐 말이야. 엄마나 아빠도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 솔직히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 뭐 나도 사실 일이 막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크게 미련은 없는데 나 아직 30도 안 됐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앉으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나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렇긴 해. 금방 아기도 낳아야지.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왜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그리고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로 살 사람이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는 걸 즐겨. 우리 엄마 봐. 전부터 아빠랑 같이 가게 시작하셔가지고 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잖아. 돈 많이 벌면 뭐해.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겠다는데. 힘들지 뭐. 난 자기는 그냥 편하게 좋은 것만 하고 살면 좋겠어. 남편은 저 못지않게 사교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도 많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가 경제력이 있으시고 바쁘셨던 탓에 다소 오냐오냐 키우셔서 철없는 왕자님 같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저를 실망시킨 적은 없었고 부모님이 해주신 카페이긴 했지만 자리를 잘 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니 저에게 잘 맞는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었죠. 시부모님도 무난하신 분들이라 편하게 잘 대해주셨고 저도 싹싹하게 잘했으니 더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온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가정주부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주부, 전업주부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워낙 외향적인 성향이라 그냥 집에만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모임이 4개나 있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부터는 학부형들 모임, 같은 아파트 주민 모임,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모임 등 친목 모임이 정말 많았어요. 뭐 의도를 갖고 작정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던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도 했으니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더 바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바쁘게 여러 개의 친목 모임에 다니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별말을 안 했던 게 그렇게 다니면서도 못 하나 놓치는 게 없었거든요. 오늘도 나가? 심지어 저녁 약속이시라고요? 당신 스케줄 보면 무슨 영업직 직장인보다 더 바빠. 이 정도면 거의 연예인 수준 아니야? 안 피곤해? 좋아서 하는 일이라 그런지 하나도 안 피곤하다. 왜? 저녁 모임이라 낮에는 계속 집에 있을 거고 애들 집에 오면 간식 챙겨서 학원까지 다 보내놓고 저녁 준비도 다 해놓고 갈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나가면서 카페에도 잠깐 들를게. 어제도 어머님 아버님 식당에 못 갔으니까 오늘은 가야지. 고깃집 갔다가 카페에도 들러서 당신 보고 나갈게. 살림이나 애들 케어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남편 카페에도 거의 매일 들러서 바쁜 시간에는 일손을 보태기도 했고 바로 옆인 시댁 고깃집에도 자주 들러 시부모에게 싹싹한 며느리 노릇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책 잡힐 게 없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똑 부러지는 와이프, 슈퍼맘, 멋진 엄마.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다 소리까지 다 들었답니다. 너무 제 자랑 같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 좀 했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저 스스로도 좋아서 하는 모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여러 개의 모임에 나가는 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었죠. 저조차도 아줌마들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일 때도 있었고 그럴 땐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은 남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렇다니까 진짜 좋아서 나가는 모임만 나가고 정리 좀 해. 아무리 친목 모임이라도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그게 일이랑 다른 게 뭐야? 보니까 벌써 스트레스가 되고 있네 뭐. 그 생각을 나라고 안 했겠어. 제일 먼저 했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줄일 수 있는 모임이 없는 거야. 봐봐. 학부형들 모임이나 아파트 주민 모임 같은 건 그게 다 애들이랑 얽혀 있는 건데 어떻게 정리해? 의무감으로라도 나가야 하는 거지. 친구들 모임은 뭐 여럿이 모이는 거니까 나오는 애들 전부 다 마음이 맞는 애들인 건 아닌 게 맞지. 그니까 회비 거는 모임 말고 친한 애들끼리는 또 따로 만나잖아. 그게 더 편하고 좋긴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모임을 그만둘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서 다 내가 뭐라도 맡고 있는데 그만두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성격이 좀 좋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야. 처음부터 시작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 모임에서 나오는 게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 어련하시겠어요. 알아서 하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아줌마들 모여서 남편 욕은 적당히 하시고 건설적인 얘기나 좀 하자고 그래. 저번에 민우네였던가? 누구였지? 아무튼 당신들 그 모임에서 아줌마들끼리 온갖 정보를 다 공유하고 남편도 욕을 해대니 상가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낚시 간 거 걸려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난리칠 일이야? 맞아. 민우 아빠였어. 그때 진짜 우리 탐정 언니들 활약이 대단했지. 낚시 간 게 뭐 어떠냐고? 바람 피운 것만 큰일인 줄 알아? 낚시를 가든 바람을 피우든 핵심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아니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냔 말이야. 싫은 소리, 잔소리 듣기 싫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민우 엄마가 어지간히 들들 볶나 보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도 그랬겠다. 무슨 낚시 한 번 가는 걸로 상가집 간다는 시나리오까지 들이밀고 그거 걸려서 죽을 죄 지은 사람 마냥 몇 달을 쭈구리로 살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거지. 암튼 이거 봐. 민우 아빠가 잘못한 건데 그게 왜 민우 엄마가 들들 볶아댄 탓이 되는 건데? 남자들이 이러니까 문제지. 민우 아빠 거짓말 털어낸 건 우리 모임에서 두고두고 잘했다고 회자되는 업적인데 뭐래? 당신도 조심해. 허튼 짓 했다가는 다 털려. 알지? 아줌마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 대화의 주제가 거의 남편 아니면 애들, 시댁 얘기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일상이고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남편이나 애들 거짓말이 드러날 때도 있었고 어떨 땐 작정하고 남편이나 애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잡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친구들 모임도 남편이나 시댁 얘기, 애들 얘기가 주된 이야깃거리인 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지더라고요.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혼한 애들은 다 나오는데 미혼인 애들은 거의 다 빠진 거죠. 그러니 친구들 모임에서도 남편이나 애들 얘기로 수다를 떨 때가 많을 수밖에요. 친구들 모임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남편이나 애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떤 답이 오는지, 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런 걸 갖고 밥값을 걸거나 애매하게 남은 회비를 몰아주기를 하는 식으로 재미삼아 내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한 친구가 그런 내기를 제안한 거였죠. 야, 우리 오랜만에 회비 몰아주기 걸고 내기 한 판 가자. 어때? 지금쯤이면 해도 되겠다. 지난번에 너무 자주 보내가지고 남편들 다 눈치챘잖아. 그러니까 재미없더라고. 마지막 내기한 지 좀 됐으니까 지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엔 뭐라고 보낼래? 좀 색다르고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뭐 그런 거 없어? 있지 왜 없어. 각자 남편한테 죽을 병 걸렸다고 문자 보내는 거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유, 아무리 그래도 죽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장난으로 하니? 좀 그렇다 얘. 수위가 너무 센 것 같아. 아, 뭐 어때? 난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 장난이라고 생각 못하고 찐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우리 신랑 요즘 점 같지 않은데. 한번 해보고 싶다 얘. 그걸로 해보자, 응? 재밌다는 의견, 그래도 너무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처음 그 제안을 한 친구가 얼마 전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친구들이 다 같이 남편 미행도 해주는 등 요란하게 난리를 치고 덜미 잡힌 남편이 싹싹 빌면서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해서 가슴 수술도 하고 경제권을 확실히 가져와서는 매일 쇼핑에 피부과 시술에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내가 말로는 살만 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 바람난 남편 족쳐서 가슴 수술 시켜달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돈 펑펑 쓰고 다닌다고 그게 정말 좋겠니? 남편 놈이 또 어디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바람난 년이랑 작당해서 날 어떻게 해버리려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이참에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어. 그러니까 다들 나 돕는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함께 해주라.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결국 의견이 모아져서 다들 남편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문자를 보내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남편에게 회비를 몰아주기로 했지 뭐예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꺼림칙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를 해서 펑펑 우는 남편도 있었고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도 있었는가 하면 장난치지 말라는 남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다들 슬슬 집에 가야겠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여유롭기도 했고 그래서 남편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운전도 못하겠고 아무 생각도 못하겠어서 근처 카페에 들어왔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문자를 한 통 더 보내놓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한 거죠. 카페가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고도 30분쯤이 지나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고 묻길래 그 카페에 계속 있다고 했더니 그리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카페에 나타난 남편은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웬 여자랑 같이 왔는데 얼핏 봐도 그리 어려 보이지도 않은 데다가 손을 안 댄 곳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성형을 심하게 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물어보기도 전에 남편은 제게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죽을 병이래? 진짜 죽는데? 뭐야, 암이야?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거야? 남편을 알아온 게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말을 내뱉는 남편의 표정, 눈빛, 행동, 말투, 목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남편에게 장난을 친 건 저인데 도리어 남편이 저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더니 이어서 더 끔찍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렇잖아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고 뭐 그래야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골치부터 아프더란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이건 뭐 하늘이 나 이혼하라고 도와주는 건가? 어차피 얼마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받은 거면 가는 마당에 마음 좋게 쓴다는 생각으로 이혼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나도 변호사 수임비도 아낄 수 있고 말이야. 그 돈 아껴서 당신 위자료 잘 챙겨줄게.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가 무슨 상황에 놓인 건지도 모르겠고 시간이나 공간 개념 같은 게 다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지난 일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정말 기절 안 한 게 신기할 정도예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된 지금에 와서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내기에서 남편의 숨겨진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황당하긴 해도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나 싶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마무리된 건지 궁금하시죠?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로 멍하게 초점 없이 남편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남편 옆에 앉아서 피식피식 웃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의 상간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 글쎄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성형 얼굴인데다가 성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해서 제대로 쳐다보기가 거북한 얼굴이었는데 가만 보니
아는 얼굴이었던 거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 상간녀인지 뭔지 성게 같은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이혼해달라고 한 게 인간이니?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이제까지 믿고 살았던 게 부끄럽다. 나도 너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뭐? 변호사 비용을 아껴? 기가 막혔어. 그래, 변호사 비용도 아끼고 돈보다 귀한 시간도 아낄 수 있게 합의해 줄 테니까 위자료랑 재산분할 전부 다 나한테 유리하게 작성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정도는 네가 말 안 해도 해줘야지. 그리고 말이야, 너는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도 장모님도 아주 건강하시고 우리 애들이 뭐 손이 한창 가는 나이 시기도 지났고 하니까 애들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가는 걸로 하면 좋겠어. 당신 아픈 거 핑계로 나한테 양육권 넘긴다고 한들 어차피 내가 애들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장사하느라 맨날 바쁜데 누가 애를 보냐, 그지?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양육권은 네가 가져가는 걸로 하자. 너 정말 내 남편 맞니? 우리 애들 아빠 맞아? 그래?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아니면 여자 때문에 돌아버린 거지? 어떻게 애들을 두고 이럴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린 거니? 정말 너무 허무하다. 걱정 마.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걱정 말고 양육비나 높게 책정해. 알았어? 허무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온 카페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처참하게 쫄딱 망하는 꼴을 구경했죠. 남편 상간녀가 누구였길래 일이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친구 얘기를 다시 좀 해야 해요. 왜 아버지가 건달이었다던 그 일진 친구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7년쯤 전에,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3년쯤 됐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도 물론 저는 여러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 하나가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선봐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던 사이라 친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이기도 했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람이 났다는 것에 모두가 분개해서 다 같이 그 남편이랑 상간녀를 잡아서 족치자며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남편이 상간녀랑 만나는 미래의 장소로 만들어뒀다는 오피스텔로 친구들이 다 같이 쳐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거기 그 일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 일진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 남편의 상간녀였던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저희 친구들은 이미 흥신소에 의뢰해서 상간녀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일진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친구 남편의 상간녀는 일진 친구의 새엄마였더라고요. 물론 그 여자가 일진 친구 아빠보다 한참 어리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 남편보다 연상이긴 했을 거예요. 일진 친구 새엄마 민증까지 까본 건 아니니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저희보다 5살? 아무리 많아도 7살 이상 많을 것 같진 않았어요. 아무리 성형을 하고 어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는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꼭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랑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있다더니 고등학교 친구의 남편도 그런 남자였나 보죠.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관계로 얽혀서 연락이 끊어졌던 일진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던 거예요. 오랜만이다, 지혜야.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 얘, 네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보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연락을 딱 끊어버렸던 거야? 나중에는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고2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아픈 엄마라도 내 옆에 있었던 거랑 돌아가신 거랑은 많이 다르긴 하더라. 그냥 의욕이 다 없어졌던 것 같아. 그거야 나도 알지.
그때 네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기도 했었고 말이야. 그래서 대학도 안 갈 거라고 그랬었잖아. 그래도 그렇지 연락은 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번호까지 바꿔버리고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한동안 걱정 많이 했었어. 그랬을 거야. 미안해. 그때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기 전에 일본으로 갔었어. 대학 안 갈 거라고 하니까 일본에 있는 아빠 사업체 일이라도 도우라고 아빠가 보내셨거든. 정말? 바로 일본으로 갔던 거야? 그랬구나. 기집애야. 그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깜깜무소식으로 살 수가 있었니? 그나저나 한국엔 언제 다시 왔어? 한국에 들어온 지는 2년 정도 됐어. 내가 그때 너한테도 못한 얘기였는데 그 여자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빠 내연이었거든. 차마 그 얘기는 너한테도 못하겠더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입 밖으로 내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 여자가 보기 싫어서 일본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 한국에 있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더 연락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 뭔지 알 것 같긴 하다. 한국에 들어온 지도 꽤 됐네.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도 아버지 일을 돕는 거야? 그렇지 뭐. 일본에서 하던 일이니까 그냥저냥 하고 있어. 그 여자가 일으키는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내 일인데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낸 2년 동안 남자 문제를 일으킨 게 벌써 3번째야. 뭐? 아니 얼굴도 그냥 성게 이쁘지도 않던데 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거라니. 너희 아버지는 그런데도 계속 그 여자를 봐주는 거야? 아휴 나도 모르겠다 정말. 그 여자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그러면 아빠는 또 못 이긴 척 받아주시더라고. 우리 아빠가 그 여자보다는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꼴에 연하만 만나고 다니면서 돈도 펑펑 쓰는 것 같아. 아빠랑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한테는 새엄마 같은 사람인데 자기 남자 문제를 번번이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번에도 내 앞에선 아주 당당해. 아빠한테나 엎드려 빌겠지. 기가 막혀서 정말. 야 너도 참 속이 아니겠다. 아니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이런 일을 너한테 시키시는 거라니. 못한다고 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그랬지. 근데 어쨌거나 아빠한테도 흠이 되는 일이고 집안 문제잖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나도 싫더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그냥 이런 꼴을 보는 게 싫은 거지 뭐. 하여간 아빠도 다 아셨기 때문에 다시는 네 친구 남편 만나지는 못할 거야. 우리 쪽에서 합의금 제한할 거니까 친구 연락처 나한테 주면 돼. 얘, 너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더니 능숙해 보인다 얘. 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말이야. 다 모르겠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난 너무 좋아. 우리 이제 자주자주 연락하면서 얼굴 보고 지내자. 그럴 거지? 그렇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나 지금껏 잘 지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가 일진 친구 아버지랑 사실혼 관계였던 그 여자더라고요. 7년 전보다 성형을 더 하기는 했지만 그 여자가 분명했어요. 7년 전 그 고등학교 친구는 일진 친구가 제안하는 합의금을 받고 바로 이혼을 했는데 바람났던 그 남편은 끌려가서 개 맞듯이 맞았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니던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서 더 다닐 수도 없게 되고 그야말로 인생 종치고 폐인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일진 친구의 건달아버지는 조직 생활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손을 씻고 사업에만 몰두한다고는 했지만 자기 여자 바람난 놈 하나 데려다가 패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던 모양이죠. 하여간 그때 그랬다는 후문을 들었답니다. 그러니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본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요.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웃음이 새어나올 지경일 수밖에요. 일진 친구가 제게 다 이야기를 안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자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아니 제 남편과 바람이 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렇게 남편의 상간녀가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일진 친구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죠. 한동안 조용하길래 나이 먹고 맘 잡았나 싶었더니 집어로 개 못 준다더니 또 그러는 거야. 게다가 네 남편이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진짜 너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또 그런다.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서 자꾸 그러니. 그리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
나는 그 인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만 구경하면 돼. 7년 전에 그 친구 남편처럼 말이야. 그게 내가 관련이 좀 되어 있어. 아휴, 그냥 얘기할게. 그 여자가 연하만 만나고 다닌다고 했잖아. 근데 그 여자가 만나는 남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랑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새엄마라는 여자가 내 SNS 팔로워들 계정을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울 대상을 간택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만나고 다녔던 거더라고. 나이도 우리랑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SNS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나 봐. 그 여자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기가 막히지? 아니 진짜 미친 거야? 골프 프로나 헬스 트레이너 같은 애들 만나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예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도 많다던데 왜 멀쩡하게 가정 잘 꾸리고 사는 유부남만 골라서 만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여자네. 모르지 뭐. 그런 관계는 재미가 없는 건지 흥미가 없는 건지 꼭 잘 살고 있는 멀쩡한 유부남으로만 골라서 꼬여내는 것 같더라. 너랑 나랑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SNS 팔로잉을 했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도 그 여자의 먹잇감 후보가 되어 있었을 거야. 7년 전이니 고등학교 친구들도 나랑 직접적으로 팔로잉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이 아는 중학교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걸렸던 것 같았거든.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남의 SNS나 들여다보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어디 사는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취미가 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알아내고 흐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할 짓이 없고 사는 게 무료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바람 피울 남자를 물색해서 게임처럼 접근해서 꼬시고 다니는 게 할 짓이니? 정말 별 미친 여자가 다 있구나. 황당하다 정말. 그러니까 말이야. 일 커지고 시끄러워져 봤자 남 부끄러운 일이라 그게 싫어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젠 하다 네 남편이랑 바람났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우리 아빠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으실 것 같아. 당장 아빠한테 알리고 내쫓아야겠어. 그래, 다 좋은데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만 모른 척 해줄 수 있니? 그래야 그 인간이 다른 소리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고 저의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일진 친구는 자기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 뭐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되시죠? 그 상간녀는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고 전 남편의 카페는 물론이고 이전 시부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까지 무서운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물건을 던지고 부수기도 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로 가정까지 있는 놈이 남의 여자랑 놀아나면 이런 꼴 당하는 거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 남편이 저지른 짓이 다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리 되었으니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빌만도 하겠죠.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무서워 죽겠어. 당신 친구한테 얘기 좀 잘해줘. 알잖아, 나 학교 다닐 때도 싸움 같은 건 질색했단 말이야. 손님으로 건달 비슷한 사람들 오는 것도 무섭던데 저번에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참 못났다. 카페 단골들한테 건달 내연녀랑 바람 피운 불륜남이라고 다 까발려지는 게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무서워 죽겠다고 이러는 거지 지금? 한심하다 정말. 몇 대 맞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니? 죽을 때까지 때리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쭐 나는 게 정상이지. 얼굴 보니까 멀쩡하네 뭐. 7년 전에 미주 남편은 진짜 개패듯이 패서 죽다 살았다던데 넌 너무 멀쩡해서 서운할 지경이다. 이거 왜 이래? 이야, 너는 하고 버릴 말이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막 끌려가서 개패듯이 맞고 죽을 판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거야 지금. 차라리 돈으로 드린다고 좀 해줘.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서 카페 문도 못 열고 떨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친구한테 말 좀 해줘. 어? 웃기지도 않네 정말.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비냐고 글쎄.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호해달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 협박이나 뭐 그런 걸로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해. 이게 나한테 와서 부탁한다고 될 일이니? 그리고 내가 네 부탁을 왜 들어줘? 머리가 없어? 생각이라는 거 할 줄 모르니?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런 거 무서워할 사람들이니? 그런 걸로 해결이 되면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왜 하겠어? 그런 것도 소용없는 사람들이야. 아예 처음부터 고소할 테면 하라고 소리치고 합의금이라면 봉투부터 던져놓고 작정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손님들 앞에서 내가 바람 피워서 그러는 거라며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엄마 아빠도 시시콜콜 다 알게 되셔가지고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안 도와주신단 말이야. 내가 부탁할 데가 어딨니?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냥 안 도와주시는 걸로 마시는 거야? 실망인데? 네가 무서워 죽겠다고 벌벌 떠는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널 패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러니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와서 이딴 부탁이나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아이 진짜 여보, 지혜야. 나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그동안 상습적으로 바람이나 피우고 그랬던 거면 나 억울하진 않지. 그 여자가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을 홀리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가지고 일생에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나 좀 봐줘. 도와주라. 어? 알긴 뭘 알아.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일생에 한 번 실수한 거라는 걸 어떻게 믿니? 그리고 처음 저지른 실수라고 해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 좀 낫니?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여자가 홀리면 홀린다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앉아있네. 진짜 기가 막혀서. 말 같지 않은 소리 더 하지 말고 꺼져라, 꺼져. 더 이상 말 상대해주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래, 맞아. 당신 아픈 사람 있잖아. 피곤해? 병원에서는 근데 진짜 뭐래. 그 암이라는 병이 그게 마지막에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든 병이라던데. 당신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내가 당신 가는 길 마지막까지 간호하면서 잘 보내줄게. 사실 오늘 그럴 작정으로 그 얘기도 하려고 온 거야. 내가 당신 돌봐주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당신도 나 좀 도와줘. 전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야, 넌 그 말을 아직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거 그날 친구들이랑 그냥 장난친 거야. 무슨 나 완전 건강하거든? 내가 왜 죽냐? 못 죽지. 넌 망하는 꼴도 봐야 하는데 억울해서 못 죽어. 뭐? 네가 내 간호를 해줘? 마지막 가는 길? 야야, 영화 찍냐? 웃기고 앉아있네. 그걸 무슨 거래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네 머리 굴리고 굴려서 나온 게 그거야? 아이고, 근데 어떡하니? 난 아프지도 않고 죽을 것도 아니라서 말이야. 뭐? 장난? 그게 장난이라는 말로 될 일이야? 그거 사기 아니야. 죽는다고 뻥쳐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챙길 거 싹 다 챙겨서 이혼한 거야. 이거 사기 이혼이나 마찬가지잖아. 와이씨, 나한테 사기를 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져간 돈 다 뱉어내게 할 거야. 아니지. 사기 이혼이니까 이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순진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어리석다고 해야 하는 건지. 너 나랑 같은 대학 나온 거 맞니? 우리가 이혼하면서 그 어디에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뭘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없어. 합의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야. 내 건강과 관련해서 언급된 조항은 하나도 없거든. 네가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게 합의해 준 거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심지어 양육권 내가 가져가야 하니까 아픈 건 굳이 밝히지 말자고 한 건 너 아니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 딴소리가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말했지? 나 피곤하다고. 이제 정말 더는 상대해주기 싫으니까 꺼져.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당신 건강하다니까 다행이라고. 그래, 다행이네. 정말 잘 됐네. 좋은 일이야. 그렇지? 내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 근데 너무 다행이네. 그럼 더더욱이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 애들 생각을 해서라도 잘 생각해봐. 소문이야 원래 금방 잊히는 거잖아. 아니면 뭐 이사를 가도 되고, 아니면 이민 갈래? 애들 영어 공부 시킨다고 생각하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어때? 엄마한테 부탁하면 도와주실 거야. 진짜 정말 그만하랬지? 그만하라고 했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렇게 자꾸 해봐야 무슨 소용이라고 이래. 지금 그 이야기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진심? 응? 너 부모님한테 내가 죽을 병 걸려서 이혼하는 거라고는 말씀 안 드린 것 같더라. 그치? 내가 아픈 걸 알면 그냥 계실 분들이 아니지. 안부 전화라도 하셨을 텐데 말이야. 왜?
그 정도로 파렴치한이었던 걸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네가 그날 내가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그 여자랑 같이 와서 나한테 해댄 얘기 너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겁나면 제발 좀 꺼지라고. 너 지금 이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손절까지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그렇게 협박까지 하니 전 남편은 그제야 찍소리도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돌아가더라고요. 참 한심한 찌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전 시부모님이 전 남편이 제게 그렇게까지 안걸하시면 가만히 계실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그나마 봐주고 있었던 건데 전 남편은 끝까지 제게 실망만 주더라고요. 전 남편 놈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제게 만나달라며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일진 친구를 만나서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그 상간녀도 호대에게 혼인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빠 비서도 그렇고 뭐 다들 아빠가 아주 혹독하게 상간녀를 조져준 거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내가 봤을 땐 죗값 받으려면 멀었어. 그동안 아빠가 봐준 게 얼마냐고. 매번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울고불고 아주 역겨운 소리하며 매달려 놓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해서 저지른 게 대체 몇 번이었냐 말이야. 맨몸으로 쫓아내준 것 정도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 뭐 사실 나는 그 여자가 뭘 어떻게 당하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근데 아무리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다고 해도 기간이 짧지가 않은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세월이 길면 그래도 뭐 이래저래 좀 떼주고 그래야 하는 거 있는 거 아니니? 말도 마. 그 사이 남자 문제를 하도 일으켜서 그 여자가 써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각서가 한두 장이 아니거든. 그러니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도로 뱉어내어야 할 상황이야. 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도 그 여자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걸자. 넌 할 것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거고 너는 필요한 곳에 서명하고 법원 오라고 하면 제때 출석만 하면 돼. 아유, 그런 거 귀찮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그 여자 참교육 차원에서라도 소송 걸어야겠다. 그치? 받을 수 있는 벌을 다 받게 해야지. 아무렴 네 말처럼 이것저것 다 받게 해도 성이 안 찰 거야. 맞아.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여자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갈 곳도 없으니까 네 전 남편한테 달라붙었댄다. 네 전 남편은 기겁을 해서는 그 여자 떼어내려고 난리도 아니라더라. 못 들었니 너? 모르긴 몰라도 네 전 남편도 고생 좀 할 거야. 그 여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겠어? 지금 지가 붙을 곳이라고는 네 전 남편밖에 없는데 아주 죽을 각오로 들러붙을 거다 아마. 그래? 아이고 아주 쌤통이네 아주. 천년만년 들러붙어서 괴롭히면 좋겠다 정말. 게다가 전 남편은 소문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카페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제가 이전 시부모에게 무슨 말을 한 게 아닌데 이전 시부모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을 완전히 쫓아내버렸다고 해요. 이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렵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진 친구에게 들으니 친구 아빠가 갈 곳 없는 상간녀에게 그래도 살 곳은 마련해준다며 원룸 하나 얻어주고 뭘 해서라도 돈 벌어서 위자료랑 반값 갚으라고 하셨다는데 전 남편 놈이 글쎄 그 원룸에 얹혀 살고 있다네요. 그러면서도 상간녀가 갚아야 할 위자료 등등을 같이 갚아줄 생각 따위는 전혀 없고 뭐라도 할 일 찾아서 얼른 그 여자를 떼어낼 생각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찌질하기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차려준 카페를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전담하는 매니저를 두고 그 매니저가 일을 다 했으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 남편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비참한 꼴 더 당하면서 잘못 뉘우치고 살면 다행이죠 뭐. 그냥 가볍게 한 농담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위험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착하게 잘 산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런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착하게 떳떳하게 잘 살아보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